1942년의 추운 겨울, 도시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장면이 익숙하기라도 한 듯 무심코 지나가는데요. 사실 이곳은 육상 연결 통로가 끊어지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으며 길거리에는 도저히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은 사람들로 널브러져 있던 곳입니다. 1941년에 벌어진 독일군의 잔인한 봉쇄작전 하에 참혹한 지옥의 현장이 돼버린 이 도시는 바로 소련의 레닌그라드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6월, 독일이 300만 병력을 동원해 소련을 침공하면서 대독일 전선 전방에 위치한 레닌그라드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독일은 북부 집단군을 소련의 제2의 도시인 레닌그라드로 진격시켜 이곳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였죠. 레닌그라드의 원래 명칭은 상트페테르부르크였는데 도시명이 바뀐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 혁명의 상징적인 도시임과 동시에 소련군 발트 함대의 중요 거점이었습니다. 이곳은 소련 산업 생산의 11%를 담당할 정도로 산업시설과 무기공장도 많이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점령당한다면 소련 입장에서는 꽤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도시의 중요성 때문에 소련은 필사적으로 이곳을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독일군의 침공이 시작되고 개전 2달여 만에 레닌그라드 부근에까지 이르게 되자 이곳의 시민들은 도시를 탈출하여 동부로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발트 3국 지역에서 피난온 소련인들이 레닌그라드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도시 인구는 더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1941년 6월 28일 레닌그라드 의회는 민간인 전부를 위험 대상으로 지정하고 요새 건설에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밀려오는 독일군을 방어하고자 25,000km에 달하는 참호를 파기 시작했으며 190km의 목재 바리케이드, 635km의 철조망, 700km의 대전차 도랑을 설치하는 등 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민간인이 대부분 건설했을 만큼 이들은 절실했습니다. 레닌그라드에 몰려온 인구 밀집은 이곳을 결사적으로 사수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됨과 동시에 차후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파죽지세의 독일군은 개전 2달여 만에 레닌그라드 부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편 레닌그라드 사령부는 시민들과 피난민으로 구성된 의용군을 조직하여 도시 주변으로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의외로 그동안 연전연승을 하던 독일군은 이 방어선에 막혀 진격의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화가 난 히틀러는 폰 레프 장군에게 12월까지 반드시 이 도시를 점령하라고 명령하지만 북부 집단군의 공격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안 그래도 소련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력의 누수까지 겹치자 히틀러는 새로운 작전을 명령하는데 그것은 레닌그라드를 둘러싼 보급로를 모두 차단하고 서서히 말려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즉 이곳을 포위시킨 뒤 굶겨 죽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구가 많은 대도시라도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상태라면 한 달도 못 가 항복을 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으며 히틀러는 민간인까지 모두 굶겨 죽이는 이 작전에 대해 우리는 레닌그라드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따위는 관심 없다 라고 말합니다. 소련 역사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히틀러는 이 도시 주민들을 말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창조할 욕심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1941년 9월 8일 독일의 소련 침공이 시작된 지 석 달째 포위망이 완성되었습니다. 레닌그라드 주위는 독일의 전차가 둘러싸고 있었고 외부로부터 이곳으로 향하는 모든 육로는 차단됐습니다. 히틀러도 독일군에게 레닌그라드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레닌그라드에는 지옥이 찾아옵니다. 봉쇄가 시작된 9월, 이 시기 레닌그라드에는 곡물과 육류, 귀리, 설탕 등 대부분의 식량이 한 달치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보급품과 먹을 것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레닌그라드를 포위한 독일군은 하루 평균 300발의 포탄을 소비하면서 시내를 향해 포격합니다. 그중 몇 발은 식량 저장고를 직격했으며 안 그래도 보급이 끊겨 힘들었던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은 온갖 방법을 써가며 생활을 유지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닌그라드 의회는 식량을 아끼기 위해 하루에 빵 한 조각만 배급했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된 빵이 아닌 썩은 밀가루와 톱밥을 섞어 만든 빵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배급량이 굶주림을 해결해줄 리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거리를 배회하는 동물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애완동물까지 잡아가며 배고픔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개나 고양이, 말은 물론 쥐까지도 잡아먹었습니다. 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물의 씨가 마르게 되자 급기야 동물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나 구두 등을 푹 삶아서 고기 대용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1942년 1월 레닌그라드가 봉쇄된 지 6개월째 식량 문제는 절정에 다다르며 매일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오늘 나와 빵 한 조각을 두고 싸운 친구가 바로 다음날 사망하는 광경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리에 늘어가는 시체들을 치우는 사람들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사람도 고기잖아.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에게 도덕과 인륜 같은 개념은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먹기 시작했고 부모는 영양실조로 죽은 자식의 살을 파먹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이러한 식인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 나중에는 인육을 거래하는 행위도 발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레닌그라드 경찰은 식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는데 이 특별 경찰로부터 잡힌 사람이 한 달 동안 600명이 넘었다는 보고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식인행위를 단속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소련의 슈티코프인데 그는 6.25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북한과 소련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후에 그가 남긴 슈티코프의 일기는 6.25 전쟁 연구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죠. 본론으로 돌아와 인구 300만의 대도시가 완전히 포위됐을 때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사람들은 기아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레닌그라드 내 무기 공장을 가동시켜 곡사포와 박격포, 기관단총 등을 생산해내기도 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독일군의 경계 포위망을 뚫고 레닌그라드를 탈환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외곽의 소련군에게 전달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레닌그라드에는 정말 단 하나의 희망의 끈이 있었는데 그곳은 포위된 이 도시로부터 다른 지역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 바로 라도가 호수였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레닌그라드 북부에 위치한 라도가 호수가 꽁꽁 언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소련군은 이 길을 통해 레닌그라드 시민들을 위한 보급을 전달하기로 결정합니다. 소련군은 이 얼음 호수길을 통해 약 1600만 톤의 물자를 공급했으며 얼음이 녹는 여름에는 선박을 통해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꽁꽁 언 얼음 호수라도 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의 무게를 견디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소련군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얼음의 두께와 보급 차량의 무게를 계산하여 얼음이 깨지지 않을 정도의 속도와 간격을 두고 보급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길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매우 느린 속도로 운행해야 했고 그마저도 운이 좋지 않으면 깨진 얼음과 함께 차가운 호수 바닥으로 수장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를 눈치챈 독일군의 폭격까지 이어졌죠. 살아남은 보급 차량들은 레닌그라드 시민들에게 중요한 식량과 물자들을 조달했고 이 라도가 호수 얼음길은 생명의 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통해 시민 50만여 명과 부상병 3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레닌그라드를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1944년 1월 도시가 포위된 지 약 871일째 2차 대전은 독일의 패망으로 점점 기울었고 소련도 이곳에 대한 공세작전을 취해 마침내 레닌그라드를 연결하는 육상 루트를 확보합니다. 그렇게 레닌그라드는 이 잔인한 지옥을 벗어나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소련군은 무서운 반격을 시작했으며 포위가 풀린 열흘 안에 레닌그라드 주변 독일군은 깡그리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독일군이 추위에 떨며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약 900일간의 봉쇄 기간 동안 소련 측 피해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약 4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절한 사수 덕분에 독일군은 결국 레닌그라드 북부의 중요한 거점을 점령하지 못했고 이는 독일의 소련 점령 전체 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레닌그라드는 전쟁 이후 영웅도시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담으로 현직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도 이 레닌그라드 포위전과 연관이 있는데 푸틴의 부모가 바로 이 현장의 생존자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해군 출신이었던 푸틴의 아버지는 포위된 레닌그라드 내에서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처절하게 생존해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푸틴의 부모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후 늦둥이 아들을 다시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죠. 한편 죽음만이 도살인 도시 레닌그라드에서는 소련판 안내의 일기라고 불리는 타냐 사비체바의 일기가 발견되어 이 당시에 안타까운 참상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포위가 시작된 1941년 당시 11살의 소녀였던 타냐는 어머니에게 받은 수첩에 일기를 기록했는데 다음은 그 일기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홀로 살아남은 타냐 사비체바는 1942년 8월에 다른 139명의 아이들과 함께 레닌그라드를 탈출해 무사히 안전한 도시로 이동하게 되지만 봉쇄 당시 얻은 병으로 인해 결국 1944년 7월 1일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일기는 결혼 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타냐의 큰언니가 봉쇄가 풀린 후 레닌그라드에 들러 가족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으며 이 일기장은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